예,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정한 운동. 자, 속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력에 대해서 배웠죠? 일단 속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공식은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내게 되고, 기본적으로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든지 킬로미터 퍼 아워 등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요, 장난감 자동차를 쭉 밀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자,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봤더니 장난감 자동차가 다음과 같이 찍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이 사진은요, 1초마다 찍은 거라고 해볼게요. 1초마다 찍은 사진. 자, 1초마다 찍은 사진인데 이 거리들이요, 모두 다 동일하다면 수레는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같은 속도로 움직였구나. 속력이 동일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운동을 갖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똑같은 사진이라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똑같이 1초마다 찍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찍혀 있습니다. 똑같이 1초예요. 물론 이 거리는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의 사진과 2번의 사진 중에서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등속 운동이지만 보다 빠르게 움직인 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2번이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사진입니다. 빠르게 움직인 수레의 운동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자, 표로 그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나오고요. 거리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없을 때는요, 이동 거리가, 자, 미터로 해볼까요? 조금 쉽게요. 시간은 초로 했고요. 0이었습니다. 시간이 1초 지났을 때요, 거리가 4m에 갔대요. 2초 지났을 땐 8m를 가고요. 3초가 지났을 땐 12m, 4초가 지났을 땐 16m, 5초가 지났을 땐 20m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시간이 1초 1초 갈 때마다 거리는 몇 미터씩 이동한 거죠? 아, 0미터, 4미터씩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4미터씩 이동을 했어요. 맞죠? 4미터씩. 자, 그러면 이 운동은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등속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표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제가요? 이번에는 시간인데요. 자, 시간인데 표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간 거리. 자,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요. 총 이동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총 이동 거리라면 이번엔 구간 거리인데요. 자, 0에서 1초 동안 자, 이 표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요. 0에서 1초 동안 몇 미터를 움직였습니까? 4미터를 움직였죠. 1에서 2초 동안도 몇 미터요? 4미터요. 2에서 3초도 4미터. 3에서 4초도 4미터. 4에서 5초도 4미터를 움직인 겁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는데 시간은 1초씩이죠. 모두 다. 1, 1, 1. 1초일 때마다 몇 미터를 움직였습니까? 4미터를 움직인 거예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4미터 per sec. 4미터, 4미터, 4미터 per sec가 될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등속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자료를 주고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까요?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을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주고 속력을 계산하는 문제는요, 솔직하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력을 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혹가다 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제가 이것을 갖다가 표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로.
잘 보세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X축을 갖다가 제가 시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거리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0이고요. 1초, 2초, 3초, 4초, 5초입니다. 자, 이때 0일 때는 0m겠죠? 1초일 때 지금 이제 4m를 움직였습니다. 표 보면서 하세요. 2초일 때는 8m를 움직였고요. 자, 이렇게 점을 찍을까요? 3초일 때 12m입니다. 4초일 때는요, 16m고요. 5초는 생략할게요. 표가 좀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선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직선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 직선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직선을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였다? 등속 운동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등속 운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꼭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거리에서요,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수직하게 올라가는, 수직이 아니죠.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등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가 나왔는데 시간과 거리예요. 근데 그래프가 나왔어요. 아, 얘 뭐라고요? 아, 얘 직선일 때요. 아, 얘 뭐다? 등속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의 그래프를 이제 더 그려볼까? 이제 얘를 그려볼게요. 여기에서는 뭐를 그릴 거냐면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시간이고요. 속력입니다. 1, 2, 3, 4, 5. 자,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일까요? 지금 표를 볼까요? 0에서 1초 동안 속력은 4m/s. 그럼 1초일 때도 4m/s겠죠? 2초일 때 어떻게 됩니까? 4m/s. 3초일 때요? 4m/s.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옆으로 수평한 그래프가 나타나요. 즉, X축이 이제 이번에는 시간이고요. Y축이 속력이 된다면 이때 등속 운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옆으로 수평한 그래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에 있어서는요,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등속 운동이라면 시간과 속력에서는 옆으로 수평한 것이 등속 운동이 되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밑에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거리입니다. 자, 수치값은 없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과연 어떤 게 속력이 빠른 걸까요?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모두 다 등속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중에서 보다 빠르게 움직인 건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왜?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다시 위의 그래프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바로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는요, 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프의 기울기. 바로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X축의 증가량분에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Y축의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요, X축이 1 증가할 때 Y축은 4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X축이 2가 증가할 때는요, Y축은 8이 증가해요. 그래서 실제 기울기 계산할 때 두 개의 점을 찍죠. 두 개의 점을 찍어서 1 증가할 때 4 증가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요, 속력이 얼마라고 했죠? 4라고 했죠.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속력을 의미합니다.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일 때는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볼까요? x축이 이번엔 시간이고 y축은 속력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뭘 묻냐면요. 기울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뭐를 묻냐면요. 이 그래프의 면적을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3초일 때까지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면적 계산 어떻게 하죠? 바로 x 곱하기 y로 합니다. 맞죠? 자, 그럼 x는 3이 나오고요. y는 4가 나오고 얼마가 나오죠? 12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위에요? 3초일 때요. 총 몇 미터를 갔죠? 12미터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3초일 때 12m죠. 이유가 있어요. 자, 속력이 지금 x 곱하기 y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요. 자, 그러면 x는 뭐라고요? 시간이고 y는 속력이죠. 그런데 속력의 공식이 뭐라고 했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어요. 시간이 약분이 돼버리죠. 뭐만 남습니까? 거리만 남아요. 그래서 이 면적은요.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바로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고 시간과 속력에서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등속운동 그래프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나 면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이 등속운동이요 간단해 보이지만요. 그래프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내용이요. 예년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그래도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수업 내용은요. 여기까지입니다.